안녕하세요. 소닉매니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시계획 사이트 활용법 두 번째 시간으로 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공생계 등의 사이트 활용법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토지임을 봤죠? 이번 시간에는 요 많은 것들 쭉 한번 볼 텐데 네, 요거는 각자 있으신 분야 혹은 관심 있으신 분야에 따라서 쓰는 사이트가 다를 테니까 관심 있는 부분만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 표, 이거 처음에 건폐율, 용적률, 조닝에 따른 그 밀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봤었는데 까먹으셨어도 괜찮고요. 뭐 아무튼 봤었는데 이런 거 어디서 확인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공식 정보, 최신 정보 어디서 확인할까요? 네, 우리나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띄워놨는데 요 링크들은 제가 다시 댓글에 올려드릴게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말이 헛나오네요. 그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정보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들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법 중에서 대빵법령이 뭐죠? 대빵법률? 네, 표현이 좀 저속했나요? 우리나라의 대빵법률, 죄송합니다. 이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마음이 이렇게 꼬이면서 따라가지 못하네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법체계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죠. 그럼 대한민국 헌법 중에 도시계획은 어디서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제가 도시계획 법체계에 대해서 3강에서 다룰 텐데 어쨌든 우리 헌법에서 도시계획의 근간을 두고 있어요.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헌법 제122조입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 보전. 이용개발 보전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국토계획법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토지 공개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면서 헌법을 개정해서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헌법에다가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정립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몇 조를 개정하려고 했을까요? 네, 122조, 제 122조를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제가 원래 저희 집 인터넷이 아주 느린데 제가 또 딜레이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창을 여러 개 떼어놨더니 더 엄청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우리가 맨날 보는 도시계획에 가장 많이 찾게 되는 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한 법률은 어떻게 하냐, 여기다 국토계획법 치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현행법령, 여기 예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시행될, 예정될 뭐 법령들인데, 이건 법률, 법령, 시행규칙인데 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시면 뭐 쭉 굉장히 긴 법이에요. 굉장히 긴 법인데 여기 요것만 한번 볼까요?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 어디서 많이 봤었죠? 바로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 122조를 보면서 나왔던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 정신을 이 법에서 담겠다라는 의지를 1조에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용적률 건폐율, 국토계획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적률 건폐율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검색을 제가 컨트롤 F를 해서 검색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36조에는 각 용도지역이 나오나 봐요. 용도지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주거 뭐 500% 이하, 상업 1500% 이하, 공업 400% 이하, 이렇게 되게 뭔가 뭐 정하고는 있는데 뭔가 좀 멀찍멀찍 이렇게 크게 통 크게 정해 놓았죠. 이건 뭐 국회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법률이니까 아주 크게 정해놨습니다. 요거를 좀 더 좁게 줄여놓은 게 뭘까요? 여기 대통령령,
우리 친절하게 팝업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팝업에 가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은 조항이 나오네요. 그래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1종은 50에서 100 이하, 2종은 50에서 150 이하. 우리가 아까 봤었던 뭐 여기 있는 국계법에 있는 이런 용적률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던 서울시조례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네, 한번 눌러봤더니 요런 화면이 뜨네요. 쭉 보니까 법률의 근거는 이렇게 뭐 국토개혁법 37조, 뭐 78조 이렇게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우리가 방금 봤던 시행령 제85조에서 두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시트에 서울시 조례가 나와 있으니까 서울특별시 조례를 보면 용도 지역 안에서 용적률 이렇게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숫자랑 여기는 숫자랑 숨은 그림 찾기 하면 맞죠? 네, 맞을 겁니다. 그래서 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제가 그냥 하나의 용적률로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장 최신의 정보 혹은 앞으로 개정될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실무하시는 분들은 특히 법령정보센터 자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가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 도시계획가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 협회 사이트에도 종종 들어가 보는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이 도시계획 뉴스예요. 우리가 뒤에서 국토연구원이나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뭐 서울시의 도시계획 관련 보도자료 이런 것들도 보긴 볼 텐데 여기저기 사이트 돌아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도시계획가 협회 보면 관련한 내용들을 여러 뭐 서울시에 있었던 정책들도 여기다 소개를 해놓고 뭐 여기 국토부 이거 하나 클릭해 볼까요?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새로운 도시의 활력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뭐 유럽, UAE, 유럽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시에 뭐 이렇게 수소 관련해 멋진 얘기들을 했대요.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 국토부가 설명하겠다. 도시계획 혹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무슨 배경인가 이런 거 보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가 협회 관련 도시계획 뉴스 등을 확인하고 정책정보 세미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국토연구원을 한번 볼게요. 앞에 있는 정책은 여기 있는 계획 뉴스들은 좀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이는 아주 실무적인 것들이 많다고 하면 여기는 연구 관련 연구원이니까 여러 박사님들이 도시계획 관련 연구를 한 것을 써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것들을 많이 보느냐, 국토연구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발간물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뭐 국토연구 이런 거는 찬찬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시계획 관련 내공을 쌓으실 수 있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생각이 얇고 급하고 뭔가 공부하기 싫은데 뭔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뭐냐면 국토정책 브리프예요. 뭐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다면 부동산 시장조사 분석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는데 굉장히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데인데요. 어쨌든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국토정책 브리프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거 띄워놨는데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3차원 공간정보 나갈길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점은 한 장으로 요약했어요. 이게 이 박사님들 훌륭하신 박사님들이 이걸 쓰셨는데 이거를 연구 논문을 하나 쓰실 수도 있었고, 근데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 5장에서 10장 사이로 관련 정보들과 그림들을 멋지게 제공을 해주시는데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이 한눈에 볼수록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을 해주세요. 환경 변화는 어떻게 됐고
그래서 뭐 전문가들 뭐해서 인공 AI를 도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데 실험해보니까 이런 시사점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은 인공지능 기술 동향을 고려해서 3D 공간정보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 위한 정책 방안 마련 12개 정책 방안을 제시해서 12개를 쭉 뒤에 써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면서도 또 관심 있으면 더 깊이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네.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수정과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이런 건 부동산 관련 사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죠. 갭 투자를 하는데 주택 가격이 내려가니까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제기되더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증금 상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루어질수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그래프를 비롯해서 각종 데이터들까지 쭉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써야 하거나 연구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제가 즐겨 찾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국토연구원입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한번 와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네요. 국토교통부 사이트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지만 저만 재밌나요? 뉴스 소식을 보시면 많이 있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으신 부분들은 아마 국토도시하고 주택토지 이 두 개의 탭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국토도시 탭을 눌러보면 아까 우리가 도시계획가 협회에서 봤었던 보도자료가 떠 있네요. 국토부가 수도도시 사업 설명회를 정보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떠 있고 이런 식으로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쭉 내고 있습니다. 국토도시를 하나 봤으니까 주택토지를 하나 볼까요? 주택토지 보니까 요새는 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예방 피해 지원 방안 이게 가장 핫한 이슈인가 봐요. 그래서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해서 반환 보증 개선, 안심 전세 출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이런 다양한 절차들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보고서 형태로 관련한 데이터들도 좀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눈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눈에 쉽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읽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국토부 사이트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서울시가 굉장히 도시계획 포털을 옛날부터 잘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은 이렇게 생겼고요. 서울 도시계획 여기 그냥 한번 앞에 볼까요? 여기 이런데 쭉 입력하면 지난 시간에 토지음에서 본 것처럼 관련된 지역에 어떠한 도시계획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높이 규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얘기했었는데 그 내용도 여기에서 볼 수 있고요. 신속통합계획, 정비지원계획 이것도 요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건 저희가 그 도시정비법 정비사업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제 3강에서 다루게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토기본법부터 국토계획법, 쭉 건축법까지 이런 식으로 체계도 잘 설명하고 있고 여러 기본 계획들 쭉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런 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도시관리계획 여기 이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 요 도시관리계획 탭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쉽고 직관적으로 그 관련 용어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용도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리라 믿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 농림, 자연, 도관농자를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이게 설명도 되어 있고 관련 법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울 도시계획 포털 봤고요. 서울시에 있는 세부 정보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여기 사이트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볼 사이트는 공생계입니다. 공생계.
공생계라는 사이트인데 이거는 도시계획가들이 모여서 만든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인데 아까 봤던 도시계획가 협회가 좀 더 공식적인 모임이라고 하면 공생계는 뭐 공식 플러스 비공식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재밌는 얘기도 많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 질의, 업무 노하우 이런 도시계획가 분들의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아크맵 질문, GIS 질문도 있고요. 공부상 면적과 토지 대상 면적이 다른 이유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인허가 행정 절차,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거. 그래서 서로 업무하다가 궁금한 거 이렇게 올리고 그거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답변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저 부분 여기 일자리 플랫폼도 있어요. 일자리 게시판. 네, 여기 구인구직 이런 데 보시면 도화 엔지니어링 되게 큰 도시계획 회사죠. 도화 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한다. 이런 정보들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어쨌든 회사 어떤 회사이고 어떻게 급여는 지급하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일들 하고 이런 것들을 구인구직 여기 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기술사 관련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저도 여기서 기술사 시험 준비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기술사 시험 일정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답안 형식 이런 거 볼 수 있고 공생계에 계신 분들이 그 강의도 합니다. 도시계 기술사 관련 강의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KCI 요 통합 검색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대한국토 도시계획 학회에서 발표하는 여러 우리 그 도시계획 분야에 있는 연구자들의 발표 자료를 보는 거예요. 굳이 뭐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 이런 걸 꼭 보실 필요는 없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논문 사이트들 접속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 관심 있는 주제를 뽑아봤는데 교수님들 혹은 연구자들이 사람들은 코로나 시기에 교통수단을 변경하는가, 도시계획 입장에서 도로의 폭을 어떻게 할 건가, 뭐 대중교통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토도시계획 학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는가, 사람들은 코로나 시기에 교통수단을 변경하는가 라고 해서 이렇게 쭉 연구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연구자들이 많이 보시는 사이트입니다. 다음으로 혹시 나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난 나의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이 되게 깊은데 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미국 도시계획가 협회 여기 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뭐 저도 여기서 제가 이제 미국 도시계획가 자격증 AICP라고 하는데요. 여기 AICP라는 탭이 보이시죠? 요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미국 도시계획가 협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지만 여기 널리지 센터라는 데 가면 좌파, 네, 좌파 아닙니다. 좌파, 네. 구분이 안 되죠? 한국 사람의 영어 발음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좌파는 이제 그 APA, 이 미국 도시계획 협회에서 운영하는 학술지예요. 여긴 학술지라서 이런 걸 보시면 요게 제가 띄워놨던 것 같은데 뭐 이 집을 안 사고 그냥 차에서만 사는 사람들, vehicular homelessness들에 대한 연구 이런 식으로 요새 핫한 연구가 뭔지 여기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좀 너무 학술적인 것 같아. 나는 학술은 아니고 실무, 영어로 practitioner라고 하는데 나는 뭐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을 받아들이는 도시계획 이슈들이 뭘까라고 보면 여기 파스 리포트나 파스 메모가 있어요. 파스 메모 한번 볼까요? 스토리텔링 as authentic engagement. 그 도시계획 관련 절차에서 진정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사용하냐, 뭐 이런 자기의 노하우들 이런 거 공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 여기 보고서를 보면 이것도 뭐 다세대가 사는 그런 지역의
도시계획 어떻게 할 거냐. 최근 이슈는 뭘까요? 2020년 이후부터 나왔던 보고서들 보니까 다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바이오필릭, 옥상 공원 이런 거를 바이오필릭, 이렇게 벽에다가 연세대에 가면 이렇게 막 벽에 식물들이 쭉 달려 있죠. 이런 거, 이런 바이오필릭 3 이런 거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은 어떤가. 이런 것들 주제에 대해서 박사님들 혹은 필드에서 일하시는 AICP들, 이런 도시계획가분들이 여러 연구 내용들을 발표하고, 이거는 좀 간단합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좌파는 좀 복잡하고 이런 데는 간단하게 최근에 세계 도시계획가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한번 봤고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하면 토지 이용 정보는 토지음이나 서울 도시계획 포털, 용어 이해는 법령정보센터가 가장 정확하겠지만 더 쉽게 빨리 직관적으로 찾아보려면 토지음이나 서울도시계획 포털 이런 사이트 이용하면 될 거고요. 최신 정책 동향은 도시계획가 협회에서 여러 뉴스들이 올라오고, 결국에 그런 것들은 국토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검토 보고서는 국토연구원이나 국토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시험, 기술사, 기사 이런 정보는 공생계나 산업인력관리공단, 구인정보, 일자리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공생계나 구직 사이트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댓글창을 통해서 이 링크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